앞에서 설명한 죄기 알고리즘에는 필수 구비 조건이 있는데요. 리커전으로 구현된 메소드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케이스가 있고 순환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본 케이스는 베이스 케이스라고도 하고요. 스스로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팩토리얼 메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스스로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n이 1 이하일 때 return 1. 1을 리턴을 해주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잖아요. 네, 이 부분이 베이스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순환 케이스입니다. 스스로를 호출하는 부분, 즉 else 구문이 바로 순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제2기 알고리즘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 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언한 변수 또는 수식의 값이 호출이 일어날 때마다 순환 케이스에서 요 n 값이 하나씩 감소되어 최종적으로 if문의 조건식에서 이 기본 케이스를 실행하도록 제어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기본 케이스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메소드에서 이러한 베이스 케이스가 없다면 return n 곱하기 팩토리얼 n-a 자기 자신을 무한히 호출을 하게 됩니다. 즉 무한 호출이 일어나는데요. 무한 호출이 일어남으로써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반드시 스스로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는 부분, 이 기본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는 이 재기 호출 알고리즘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순환 케이스도 있어야지만 재기 호출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겠죠. 피보나치 수열의 리커전으로 구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무엇이냐면은 1, 1이죠. 그러면 앞에 두 개의 합이 그 다음 항으로 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2. 마찬가지로 앞에 두 개의 항의 합이 그 다음 행으로 가는 거예요. 1 플러스 2는 3. 2 플러스 3은 5. 3 플러스 5는 8. 네, 이러한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n은 이 피보나치 수열의 항의 개수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 경우 n이 6개인 경우입니다. 재교추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베이스 케이스가 없다면 수행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아까 하노이타 문제를 죄기 호출을 이용해서 죄기 알고리즘으로 이용해서 구현한 것인데요. 역시 그 베이스 케이스가 없다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면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강제 중지가 되거나 강제적으로 그 운영체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죄기 알고리즘은 반드시 기본 케이스와 순환 케이스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알고리즘 수행 시간입니다.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입력 크기 n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n, 입력의 크기는 대부분 자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렬 알고리즘일 경우에는요.
정렬할 원소의 수가 바로 n이 되는 거죠. 이 정렬 알고리즘에서 n은 원소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개수. 그 세기인 알고리즘에서는요. 그 세기인에 포함된 원소의 수가 n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 있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의 개수가 n이 되겠죠. 여러 함수의 증가율과 그 점근적인 개념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증가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게 2의 n승인 경우입니다. 어떤 수행 시간을 2의 n승으로 표현했을 경우 n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수행 시간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2의 n승. 그 다음은 n의 3승이 되겠고요. n의 2승. 그 다음은 n 로그 n. 그 다음은 n. 그 다음은 로그 n. 이러한 순서로 그래프가 완만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2의 n승이라는 것이에요. 옆에 테이블은요. 0.1n의 제곱이라는 수식이 있고요. 0.1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00. 각각 최고차 수항이 2차이죠. n의 제곱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식은 n의 제곱이 있고 n의 1승이 있고 100이라고 하는 상수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식에 대해서 n이 10, 20, 50, 100, 1000일 때 그 수식의 결과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결과로 봤을 때 최고차항이 2차인 경우 각각 2차죠. 둘 다. 최고차항이 2차인 경우 n이 커지면서 궁극적으로 이 2차항이 지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수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죠? 그 왼쪽식 0.1n의 제곱의 결과값하고 두 번째 식의 결과값을 봤을 때 그 차이가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n의 제곱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비해서 n의 1승과 상수 100이 붙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은요. 그 최고차항이 2차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이 수식인 경우 최고차항이 2차인 경우 수행 시간은 n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도를 표현을 할 때 이러한 최고차항의 복잡도는 n의 제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1n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 상수는 개수죠. 개수는 없애고 n의 제곱이 이 수식의 복잡도, 즉 수행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함수의 증가율과 점근적 개념, 여기서 2의 n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 수행 시간의 예를 보겠습니다. 샘플 1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는요. 그 매기 변수로 배열이죠. A라는 배열과 N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매기 변수를 갖습니다. K라는 변수에는요. 그 N에 2분의 1을 해서 값을 대입을 하고 그 배열 A, 그 K에 해당되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배열 값을 리턴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요 한 줄에 의해서 1이 되겠죠. 1. 단순하게 n으로 받는 매기 변수로 받는 n 값을 2분의 1배 해서 그 값을 k에 대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 시간은 1이 되는데요. 즉 상수 시간의 수행 시간을 갖습니다. 샘플2라는 알고리즘도 역시 배열 A와 수 n을 매기 변수로 받는데요. sum은
0을 대입을 하고 포루프가 i는 0부터 n-1까지 돌아갑니다. sum은 sum 플러스 ai 즉 0부터 n-1까지 즉 개수로 보면은 정확히 n개입니다. 즉 n에 비례하는 시간의 수행 시간을 갖기 때문에 수행 시간은 n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샘플 3도 역시 배열 A와 n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갖는데 여기서는요. 포루프가 두 번 돌아가고 있죠. 중첩 포루프입니다. 바깥 포루프에서는 n개의 n번 돌려지고 있는 거죠. 0부터 n-1이니까 n번 돌려지는 거고 이 각각의 i 값에 대해서 안쪽 루프가 돌아갑니다. 안쪽도 역시 j는 0부터 n-1까지 n번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이 문장은 전체 몇 번 실행이 되는 것일까요? 바깥 포르프 n번, 안쪽 포르프 n번. 따라서 n 곱하기 n번, 즉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수행 시간을 갖습니다. 샘플 4는 sum에 0을 대입을 하고요. 우선 여기 포르프 i는 0부터 n-1 전체 n번 돌아가죠. 안쪽 포르프도 j는 0부터 n-1 n번 돌아갑니다. 이 안쪽 문장에서는요. 배열 A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2분의 n개를 뽑은 것들 중 최대값을 K에 대입을 하고 K값과 썸값을 더해서 새로운 썸값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앞의 문장은요. 이 수행시간이 n의 비례를 하게 되겠죠. 이 배열의 원소에서 2분의 n개를 뽑아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문장에 의한 수행시간이 n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n 곱하기 n 곱하기 n, n 곱하기 n 곱하기 n, 즉 n의 3승에 비례하는 수행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샘플 5는요. 바깥 포르프 돌아가죠. n에 비례하고 안쪽 포르프도 j는 i 플러스 1부터 n-1까지 역시 n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 문장은 sum 플러스 ai 곱하기 aj 상수 시간에 비례를 하겠죠. 상수 시간에 해당되는 수행 시간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n 곱하기 n,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수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죄기 버전으로 구현된 팩토리얼입니다. n이 1일 때는 return 1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전체에 n번을 n에 비례하는 수행시간만큼 호출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n에 비례하는 수행시간을 갖게 됩니다. n번 호출을 하는 거죠. n에 비례하게끔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호출. 그럼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그럼 이 수행 시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복잡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근적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입력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의 복잡도를 말합니다. 입력의 크기가 n이라고 했을 때요. 주관적으로 볼 때 알고리즘이 기껏해야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든다라고 하면은 복잡도 표현으로는 빅 O n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이 기껏해야 최대, 그렇죠? 최대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될 때는 빅5 표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알고리즘이 적어도 최소 혹은 적어도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될 때 빅 오메가 n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항상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될 때는요. 빅 세타 n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점근적 복잡도 표현 방식 세 가지가 있죠. 알고리즘이 최대 기껏해야 n에 비례하는 시간이 될 때는 빅5 표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최소, 적어도 빅 오메가, 항상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될 때는 빅 세타 n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빅5 표기법. 최고차항의 차수가 n의 제곱을 넘지 않는 모든 함수의 집합입니다. n의 제곱을 넘지 않는 최고차항. 최대라고 했었죠? 기껏해야 최대 빅5로 표현을 하고요. 빅 오메가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n의 제곱보다 작지 않은 최소 n의 제곱보다 최소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때 빅 오메가 n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빅 세타 표기법은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항상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때는 빅 세타 표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